서울의 아파트도 지금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충분히 꼬마 빌딩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아파트를 매각하고 건물 쪽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300억이 있게 된 제 첫 건물이기도 했고. 네, 안녕하세요. 빌딩디장쌤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제 행크TV에 나와서 제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보통 빌딩이라고 하면은 뭐 돈이 엄청 많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사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억으로 5억짜리 매물을 사는 것과 현금 5억으로 내가 레버리지를 15억을 써서 20억짜리 물건을 사는 거랑은 입지도 다를 것이고 크기도 다를 거잖아요.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고 생각하면 월세를 내는 돈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만 있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자를 내는 것이 시간이 5년, 10년 지났을 때는 결국 땅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망원동에 꼬마 빌딩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요. 23억 원의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임대를 준 사례가 있어요. 제 실투자금이 한 8억 정도 들었거든요. 서울의 아파트도 지금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충분히 꼬마 빌딩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빌딩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장점은요. 아파트는 아무리 내가 리모델링을 몇 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나중에 팔 때 리모델링 한 것이 이제 시세에 반영이 되지는 않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후 건물이에요. 막 1층, 2층짜리, 단층짜리 막 월세가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건물을 두시고 개발을 할 수가 있다. 내 땅의 가치를 직접 올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현재는 100만 원, 150만 원 나오지만 이걸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월세가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단독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단점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고 건물을 매입했는데 공실일 경우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요즘 공실률이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뭐 가로수길에 뭐 공실률이 40%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실이 없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보는 눈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또 다 달라지거든요.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입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억짜리의 건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뭐 서울에 나와 있는 물건이 있을 거고 또는 수도권에 물건이 나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수도권이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 좀 안 팔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물릴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은 금액대라도 입지를 잘 선택하셔야 나중에 이제 물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딩 투자라는 게 사실 땅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플러스 이제 수익률 있는 상업용 건물 또는 뭐 주거용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이런 수익률 분석이라든지 이게 나중에 매각이 될 것인지 이런 입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의 이해도가 있으셔야 나에게 맞는 매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요. 요즘에 너무나 좋은 시대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실거래 확인을 할 수 있는 뭐 벨루맵이란 어플 등 그런 거래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누수의 흔적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뭐 공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땅으로 봤을 때는 땅의 모양이라든지 나중에 개발을 해도 너무 얇고 길어서 개발이 좀 어려운 그런 땅들도 있거든요. 또는 뭐 자루형 토지라든지 삼각형 땅이라든지 이런 좀 안 이쁜 땅들은 내가 봐도 안 이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좀 안 이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면은 매각했을 때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 투자할 때는 현재 건물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고 땅의 모양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빌딩을 갖겠다 이렇게 되게 뭐 거대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남편이랑 이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아기를 낳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서울 아파트가 한 7, 8억일 때였어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70%까지 대출을 해줄게 집을 사세요 막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7억 7,300만 원 매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 매도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 한 8억 정도는 오를 겁니다 이러고 파셨거든요. 15억 4천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정했던 거는 분명히 이 아파트도 17억이 가겠지. 하지만 내가 역삼동의 건물을 30억대 매입해서 신축을 한다면 이거는 한 70억 정도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아파트를 매각하고 건물 쪽으로 가게 됐는데 저에게는 되게 고마운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첫 건물이기도 했고 현재는 그 역삼동의 건물을 매각하고서 신사동의 건물 매입해서 4억으로 건물 전체를 저희 회사를 쓰고 있거든요. 2년 전에 행크TV에 나왔을 때 자산 160억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건물 3채와 집을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서 330억 정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에 있었던 사람이 건물 한 채를 신축하고 나서 그 경험으로 또 그걸 매각하고 신사동에 건물을 매입해서 4억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1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300억이 있게 된 그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는 거, 그래서 자산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나는 아파트도 소유 안 해봤고 처음이시라면 일단 저는 내 집 마련 또는 아파트 투자를 먼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집도 하나 가졌고 그 다음에 내가 소득이 커져서 자금을 모아서 또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빌딩 투자를 권유하고 싶어요. 살다 보면 10년 후 20년 후면 그 또 집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사실 저는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매입해서 이자를 내고 쓰다 보면 5년 후 10년 후 집가도 상승돼 있고 또 사업도 확장될 것이고 그걸 또 다른 사업으로 변형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빌딩 투자는 남들 다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를 좀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저도 그랬고 20, 30대들한테 건물 투자해라고 하면서 너무 막막하잖아요. 퇴란 후에 대형 빌딩 사세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 나는 건물 하나 사야지 이 정도의 목표는 세우시되 단계별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 목표가 생기면 간절하다면 이거를 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막막하게 5천만 원 모아야지 하면 해외여행 가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 5천을 모으던 1억을 모으던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1억을 모아서 그동안 임장했던 부동산을 매입을 했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집가가 상승되잖아요. 또 매각을 했을 때 갈아타는 그 스텝을 계속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속 또 투자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단계별로 목표를 좀 세우시고 실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상했던 목표의 금액을 모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투자를 하고 그거를 또 한번 매각까지 하다 보면은 더 자신감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혼돈의 시장 속에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될까?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들의 얘기와 안 좋다는 얘기만을 듣고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기회는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준비되신 분들은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 부동산 투자에 도전을 하셔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